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3년 전 고부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해왔던 학원 강사에 더욱 열심히 했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간신히 되찾은 저의 행복한 일상에 다시 균열이 생겼고, 결국 저는 초강수를 두어야만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니? 네,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주셨어요? 너는 우리 멀쩡한 아들 이혼남 시키고 아주 행복해 보인다.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 새로 학원 차렸다며? 너 그 돈 어디서 났냐? 너 내 아들한테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다 뺏어서 네가 가져가 차린 것 아니냐?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한 지 3년이 지났고요. 3년 만에 연락 와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혼했다고 해서 네가 지금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란 말이냐? 며느리요? 어머님, 저 어머님 며느리 하기 싫어서 그 사람이랑 이혼한 거 모르세요? 뭐야? 이게 아주 이혼을 했다가 싸가지 없게 구는 것 봐라. 너 대체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학원을 차렸냐? 너 그렇게 밖으로 돌면서 우리 손주들은 잘 먹이고 잘 입히기는 하냐?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차린 학원, 그 돈이 어디서 났냔 말이다. 어머니, 아들한테 받은 돈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소리 지르는 거 하지 마세요. 뭐야? 너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너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냐? 그만이야? 우리 아들은 지 아버지 간병하랴 일단이랴 아주 혼이 빠지게 힘든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돼 처먹었냐? 네? 아버님이 아프시다고요? 그래,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이혼하자고 발광을 떨면서 난리를 쳤으니 네 시아버지 정신이 멀쩡하겠냐? 뭐라고요? 아버님이 아프신 게 또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탓이야?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하고 정정했는데. 그런데 너는 지금 누구 돈으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학원을 차리고 잘 사냐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저 이제 남이에요. 제 능력으로 제가 차린 학원이에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돈으로 차린 네 학원이야?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꼬드겨서 숨긴다고 해도 그 돈이 우리 아들 돈인 거를 내가 모를 줄 알아? 은큼한 것. 아주 이혼도 작정하고 내 탓을 하면서 기어이 하더니 지 혼자 살판 나서 사는 꼴이라니. 내가 이대로 너한테 당할 것 같냐? 어머님이 저한테 뭘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갑자기 연락 와서 난리를 치시는 것은 어머님이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해. 뭘 그만해. 내가 허리가 부서지도록 치매 걸린 네 시아버지 수발을 드느라 하루가 멀다 하고 죽게 생겼는데 네가 우리 집을 풍지박살 내놓고는 우리 아들 돈까지 훔쳐서 학원을 차려?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이혼한 지 3년이 넘은 어느 날 시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다시금 저를 지옥을 끌고 가려는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올케 요즘 좋아 보인다? 내가 아는 엄마도 올케네 학원으로 애들 보낸다던데. 그래요? 워낙 요즘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원을 두세 개씩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올케가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학원을 차렸어? 아니 내가 동생한테 학원 네가 차려준 것 아니냐고 물어도 절대 아니라고만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형님,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저 양육비 외에 아무것도 주고 받고 하는 것 없어요. 받았어도 받았다고 올케가 말이나 바로 하겠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동생이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도와줬지? 형님, 지난번에도 어머님이 전화와서 저한테 돈 받았다고 하시던데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야? 그럼 올케가 돈이 어디서 났냐고? 올케네 집이야 볼 거 뻔하잖아. 올케가 왜 우리 엄마한테 시집살이를 사라겠어? 친정이 쥐뿔도 없어서잖아. 내가 긴 말 안 하겠는데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야 올케. 뭘 짚고 넘어가요? 대체? 형님은 무슨 근거로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올케 이혼할 때 재산 분할했어 안 했어? 했어요. 저도 일을 했고 결혼 생활 10년 넘었는 재산 분할하는 게 맞죠. 했지. 이봐 재산 분할했잖아. 왜 우리 엄마한테 안 했다고 했어? 저는 안 했다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저한테 묻지 말고 형님 동생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받아쳐먹었어?
우리 착한 동생 이혼남 만든 것도 모자라서 올케는 돈까지 뜯어낸 거야. 알아? 그럼 저는 아이들과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제가 번 돈은 모두 얘들 아빠가 관리했고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할 권리 받는 게 맞지 않나요? 발칙한 것이 어디서 지금 훈수질이야? 야, 너 이혼했으면 남이야? 너랑 우리 동생 사이에는 애들이 있어. 그럼 너랑 나랑도 연결된 거라고. 얘들 아빠는 아빠 역할만 저는 엄마 역할만 하는 거죠. 그거 말고 무슨 역할을 해요? 됐고, 재산 분할해서 차린 학원이면 우리한테도 그 지분이 있겠네. 뭐라고요? 맞잖아. 우리 동생이 재산 분할 안 했으면 네가 감히 어디서 그런 건물에 학원을 차려? 그래서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었지? 네. 네? 고작 네 한마디? 시건방을 떨어도 유분수지. 그래, 네가 이제 원장직함 달았다. 이거지?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내 몇 마디면 네 학원원생 다 떨어져 나가. 왜요? 예전처럼 맘카페에 제 욕이라도 써놓으시게요? 뭐? 저 일할 때도 제 욕 많이 써놓으셨잖아요. 그것도 하시게요? 내가 언제 누가 그래? 형님 맘카페 아이디 제가 아는데 왜 그러세요? 한 번 또 욕 써놓으세요. 어차피 남이고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올케 정말 사람 무섭게 변했다. 와, 나 소름 돋아. 어떻게 형님한테 협박질을 해? 누가 욕을 한대? 그러니까 잘하란 거지. 아무튼 우리 아버지 아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데 말야. 매주 3일씩 우리 아버지 간병 좀 해야겠어. 네? 간병이요? 그래, 늙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일주일 내내 간병을 하겠어? 그렇다고 결혼한 내가 친정 아버지 간병을 하겠어? 올케가 해야지. 제가 왜 해요? 형님 저 이혼했어요. 김씨 집안에서 저는 남이라고요. 올케, 한 번 김씨 집안 며느리면 죽을 때까지 며느리지. 설마 올케 새살림 차리려는 것은 아니지? 우리 그건 절대 용납 못해. 형님 제가 재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그건 제 판단이고요. 제가 왜 아버님 병간호를 해요.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올케 똑똑히 들어. 내가 지금 이게 부탁하는 걸로 들려? 나 지금 올케한테 전달하는 거야. 내 동생 재산반으로 똑 잘라먹고 튀었으면 그 돈값은 하라는 말이라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게 뭐가 잘못됐는 거죠? 네가 지금 그 돈으로 학원 차리고 원장 직함 달고 아주 히히덕거리며 살잖아. 우리 봐봐. 우리 아빠 아프지. 네 남편은 매일 야근이지. 우리 엄마는 아빠 간병하느라 허리가 끊어진다고. 그런데 너는 양심도 없어? 올케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형님,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신 것은 저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간을 내서 간병을 하기는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됐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다음 주부터 월수 금요일에 아버지 간병해. 알겠어?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네 올케가 너한테 알아듣게 말했다는데도 시아버지 간병하러 안 들어와? 얘들 아빠한테도 말했고요. 어머님도 형님도 저한테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이야기는 얘들 아빠가 안 했나 보네요. 뭐?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래, 네가 김씨 며느리인 것을 거부하겠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너 대신에 돈 내놔. 네? 뭐라고요? 돈 내놓으라고. 네가 이혼을 안 했으면 네 시아버지 간병은 꼼짝없이 너였어. 이 재수 없는 거사. 그런데 네가 이혼하고 집 나가서 지금 내가 죽도록 개고생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위로금. 그래, 위로금 내놔라. 위로금을 달라는 소리세요? 저한테요? 어머님이요? 그래, 네가 내 아들 돈 가져다가 학원도 차렸는데 내가 왜 너한테 돈을 한 푼도 못 받냐?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너 대신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너 주 3일 안 들어올 거면 월 300만 원씩 간병비 보내라. 어머님, 어떻게 아프신 아버님으로 저한테 돈을 요구하세요? 아프신 아버님? 하이고 돈 소리를 하니까 이제야 아프신 아버님이냐? 웃기지마 이 망할 거사. 네가 그렇게 네 시아버지 안쓰러우면 왜 안 모셔? 제가 이혼을 한 마당에 왜 전 시댁 일을 해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서 한 이혼인데요. 그런 저보고 어머님 대신 간병을 하던지 돈을 달라고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말을 저한테 할 수가 있어요? 왜 못해? 네가 개판을 나서 이렇게 됐는데 너 빨리 당장 네 입으로 말해. 우리 집으로 주 3회 들어와서 간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줄 것인지. 어머님은 대체 뭘 받고 싶으신데요? 간병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둘 다예요? 네가 이혼을 하더니 눈치는 생겼다. 결혼 전에 그렇게 눈치가 좀 있지 그러냐?
우리 아들하고 재혼해서 다시 들어오면 더 좋고, 그러면 네 학원이 우리 거고 간병도 네가 할 수 있고 명색의 며느리니까 여러모로 좋다는 생각도 들었다. 재혼이요? 그래, 니들 좋았잖니? 네 말대로 네가 이혼한 게 내 탓이라며. 네가 네 아버지만 잘 모셔. 그리고 나한테 돈 조금만 보내고. 그러면 내가 다시는 니들한테 관여 안 한다. 애들도 부모랑 같이 사는 것이 좋지. 내가 100번 양보한 생각이야. 어쩔래? 아니요. 저는 재혼 생각도 없고요. 아버님 간병은 더더욱 생각이 없네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재혼 소리를 하세요? 내가 그냥 재혼하라고 했냐? 니들 신경 안 쓴다잖아. 네가 네 시아버지만 모셔가. 몇 푼이라도 다달이 나한테 돈만 주면 내가 아주 없는 사람처럼 산다니까? 이런데도 싫다는 거냐? 너 돈 좀 번다고 해서 잘못 살면 안 된다. 사람에게 돈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마음이야. 마음. 나 싫다고 뛰쳐나간 며느리 마음으로 보듬겠다는 나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네가 버는 그 돈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번 돈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지옥 같은 곳을 들어가요?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요. 뭐라고? 너 내가 똑똑하게 말하는데 이번 주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한테 돈 보내놔라.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네 학원 내가 문 닫게 만들 테니까. 시모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너무나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시모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고 저는 이대로 당할 수 없었기에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게 잡것, 망할 것, 뜯어먹을 것. 내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머, 제가 제작한 플랜카드가 도착했나봐요. 어머님의 간병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게 다 뭔 짓이냐? 너 어디 축제 났냐? 축제 났어. 어머님이 하도 간병일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응원차 플랜카드 만들어서 보낸 건데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너더라 이따위 종이 쪼가리나 만들어 오랬어? 돈을 보내든지 네 몸뚱이를 쓰라고 했지. 돈도 제 몸뚱이도 못 가니까 제가 어머님 응원하는 마음이라도 표현한 거예요. 어머님 그거 제작하는데 돈 들어요. 뭐? 그러니까 벽에 꼭 붙여놓고 아버님 간병하다 힘들면 전 며느리가 응원하니까 힘내야지 하시라고요. 이게 미쳤나? 너 지금 약 먹었냐? 죽을 날 받아놓고 이 난리인 거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감명받았어요. 뭐? 이게 지금 나를 가지고 놀려들어. 너는 김 씨의 며느리야. 그거 잊었어? 이혼한다고 며느리가 없어지는 줄 알아? 어머님이 그 인연 다 끊어놓으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면서 툭하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따위 종이를 뭐하러 보내. 내가 다 찢어서 불로 태워버릴 테다. 당장 와서 간병해. 이 잡거사 돈을 보내든. 제가 어머님께 보낸 마음이니까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어머님, 똑똑히 아세요. 제가 어머님께 해드리는 것은 응원밖에 없어요. 열심히 간병하세요. 이 말뿐이라고요. 그 외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저한테서 바라지 마세요. 하이고 무서워서 오줌을 지리겠다. 얘들 아빠한테도 말했지만 한 번만 더 저한테 협박하시면 어머님도 시누이도 저는 신고할 거예요. 요즘 통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되는 세상이라 증거 모으기가 참 쉬워요. 그쵸 어머님? 뭐라고? 신고? 이런 미친 것이 지금 누굴 어디다 신고한다는 거야? 어머님이랑 이렇게 주고 받은 문자들도 다 증거가 되니 신고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이런 100년을 때려도 시원찮은 것을 봤나?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무시를 해? 네, 협박하고 무시하니까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그때는 경찰서에서 만나는 걸로 알게요. 이혼한 제게 시부의 간병을 하든 돈으로 대체를 하든 며느리 역할을 하라던 시모에게 저는 간병을 응원한다는 플랜카드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당하던 제가 아니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얘들 아빠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알렸죠. 제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일삼던 시모와 신우의 말은 증거로 차고 넘쳤거든요. 그 후 시모도 신우도 저에게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는 진짜 지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 볼 줄 모르던 젊은 시절에 저를 사랑한다는 전 남편의 사탕발림에 속아 결혼했고 많은 아픔을 겪은 후 이혼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아팠던 기억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 지금 회사 들어가기 전에 국밥 먹는 중. 아침밥상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 이렇게 부실하게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자기가 아침 간단하게 먹는다고 결혼 전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토스트랑 샐러드 준비해줬는데 좀 부족했어. 내일부터는 과일이랑 요거트도 추가할게. 너는 간단하게 먹는다는 말의 뜻을 모르냐? 이게 우리 집 아침 식탁이야. 이 정도가 간단한 거지. 네가 차린 건 아프리카 기아 식단이잖아. 찌개에 국에 밥찬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간단한 아침이라니. 시댁에서 정말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고? 우리 엄마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다는 말 안 했나? 집 냉장고에 이 정도 반찬은 항상 있어서 엄마가 차리는데 5분도 안 걸려. 간단하니까 너도 할 수 있지? 냉장고에 이런 반찬들이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 어머님이 하루 종일 이거 만드셨을 텐데 나는 전업주부도 아니고 어머님처럼 할 수는 없어. 하늘 같은 서방님이 결혼 후 첫 출근부터 부실하게 먹어서 쓰러지게 생겼다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억울하면 너도 나만큼 벌던가. 자기 직업이 은행원이고 나보다 많이 버는 건 알겠어. 그래도 나 전업주부 아니야. 엄연히 직업이 있고 하루 종일 운동이랑 식단 연구하느라 바쁘다고. 남의 집 남편들 식단 연구해주느라 집에 있는 신랑을 개차반 취급을 하겠다? 너 헬스장에서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회원이랑 만난 적 한 번도 없고 자기가 처음이라고 했잖아. 그걸 믿게 하려면 나한테 집중해.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하면 남편 내조할 수 있을지 코피 터져가며 연구하라고. 한 번만 더 아침에 빵이랑 풀떼기 내놓으면 내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와 남편은 제가 일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매사에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제가 호감을 느꼈고 남편도 저를 좋아한다면서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수입이 불안정한 직업이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과 살면 삶이 한층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 저의 예상과는 달리 집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를 실망시키는 날이면 어김없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말대꾸를 한다는 비난이 날아왔습니다. 아가, 준현이한테 차려주는 아침이랑 저녁 식사 엑셀로 짜서 관리하고 있지? 정리된 표 있으면 나한테도 보내다오. 매일 먹는 식사를 엑셀로 짜서 관리하다뇨. 그때 장 봐서 차리는 거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내가 너 식단 관리하는 애라고 해서 결혼 허락한 건데 여태까지 그걸 안 하고 살았다는 게 말이 되니? 자고로 식사라는 것은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져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준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다 망쳐놓을 셈이냐? 저 헬스 트레이너고요. 영양사나 요리사 아니고요. 식단 짜주는 건 회원님들 체중 조절할 때 도움되라고 해주는 거지. 그게 제 본업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내 본업이 우리 준현이 식사 관리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 자고로 남자가 집밥을 든든히 먹어야 바깥에서 일을 하는 법이다.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제 직업이 있어요. 준현 씨 밥에만 매달릴 시간이 없다고요. 맞벌이 부부들은 끼니 대충 챙겨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맞벌이? 너는 우리 준현이한테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어머님께서 제 월급을 아세요? 우리 준현이가 다 알려줬지. 우리 모자는 서로 모르는 게 없거든. 준현 씨가 제 월급까지 알려줬다고요? 그래. 너는 쪽팔린 줄이나 알아. 네 월급 갖고 어디서 맞벌이를 운운해. 준현이 반푼어치도 못 버는 게.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부부가 서로 월급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로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부부가 월급 사정이 다를 순 있지만 그걸로 맞벌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지. 네가 우리 준현이랑 동등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식모 노릇이라도 완벽하게 해. 그럼 가사노동 비용 인정해줘서 맞벌이라고 불러줄 테니까. 식모살이를 하라고요?
네가 그렇게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대안을 제시해 준 거야. 오늘부터 준현이 식단 짜서 나한테 넘기도록 해라. 영양소 부족한 게 눈에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종 영양소 챙기는 거 명심해.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신 분인데 시아버지가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분이셨습니다. 자기는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 편이라는 남편의 말만 믿고 이렇게 엄청난 집안에 시집 온 것을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과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밤마다 요리책을 연구하면서 남편 식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챙겼는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타박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전쟁 피난민도 이거보다는 잘 먹고 살겠어. 6.25 때 먹은 꿀꿀이 죽도 네가 한 음식보다는 진수성찬이야. 어머님이 전쟁 겪은 세대도 아니신데 6.25 때의 음식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 이걸 음식이라고 하는 거니? 준현 씨가 어제 저녁에 과음했다고 해서 오늘 수풀이 해장용으로 죽 끓여준 거예요. 준현 씨가 해달라고 해서 새벽부터 레시피 보면서 준비한 음식이에요. 죽 끓여달란다고 죽만 달랑 끓이는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다는 거야. 네 본업이 준현이 식모면 일을 똑바로 해. 반찬이랑 국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준현이 속이 풀리지. 허여멀건한 죽만 덜렁 주면 내 입에 이게 들어가겠냐고. 제 본업 식모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준현 씨가 이렇게 해달라고 말해서 해준 거라고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준현이 돈으로 먹고 살면 그게 식모야. 식모라고 부르는 게 기분 나쁘면 가사 도우미라고 정정해주마. 저는 준현 씨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식모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고용하면 되지. 왜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네가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하니까 내가 딱 정리해주마. 사람이 결혼을 하면 두 가지 일 중 하나는 완벽하게 해야 돼. 돈을 벌던가 집안일을 하던가. 너는 돈도 못 버는 게 밥도 거지같이 해대는 게 문제라는 거야. 나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둘 중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해. 음식 솜씨는 차차 나아질 거고요. 돈도 지금은 준현 씨보다 못 벌지만 앞으로 커리어가 쌓이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어요. 아침상으로 그따위 꿀꿀이죽 끓일 거면 제발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봐라. 나도 며느리 돈맛 좀 보자. 응? 자기가 어머님한테 오늘 아침에 먹은 죽 사진 찍어 보냈어? 엄마가 요즘 뭐 먹고 사냐고 하길래 사진 보내줬지. 내가 요즘 전쟁 난리통보다도 더 못 먹고 살고 있다고. 오버가 너무 심하지 않아? 황태 우린 물로 끓인 죽을 먹고도 전쟁통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와? 나 너랑 결혼하고 나서 영양실조 걸렸어.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수치가 죄다 비정상이야. 그거는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밤마다 술 먹고 치킨 시켜 먹느라 살이 10kg 쪄서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영양실조야? 자기는 영양과다로 비만으로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비정상인 건 맞잖아. 너는 남편이 건강검진 수치가 개판이라는데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냐? 자기가 막 살아서 망가진 게 왜 내 탓이야? 그리고 자기 툭하면 전쟁통보다 못 먹어서 굶어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아침마다 반찬 8개에 국 한 종류, 찌개 한 종류씩 끓여 자기 아침밥 차려주느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나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네가 손이 느리고 게을러서 일찍 일어나는 건 내 알바 아니지. 그러게 평소에 연습 좀 많이 하지 그랬어. 억울하면 돈 벌어와. 집안일에서 해방시켜 줄 테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자기만큼 못 벌지만 집안일 결코 대충 한 적 없어. 자기가 매일 밤 집에 와서 창틀 먼지 닦아보는 바람에 내가 맨날 때 청소하느라 진이 빠져 죽을 지경이야. 그럼 너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해. 나 같은 엘리트랑 너 같은 헬스장 시다발이랑 사는데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냐? 한식 자격증도 따오고 나는 요즘 이탈리안이랑 프렌치가 좋던데 그런 것도 배워와. 자기 정말 너무한다. 내가 자기한테 맞춰주니까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구나. 네가 똑바로 하면 나도 이런 요구 안 하지. 나 아침 허하게 먹고 나와서 지금 빵 먹고 있어. 소말리아 난민도 나보다는 잘 먹겠다. 먹는 거에 유난히 집착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그 성질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툭하면 자기가 못 먹고 살아서 쓰러질 것 같다며
협박했고 제가 남편 내조를 부실히 한다며 사사건건 시어머니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일하는 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저는 이직할 곳을 알아보면서 잠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아올 때도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제가 일시적 백수가 되자 심각하게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충. 돈도 안 벌면서 내 재산만 축내는 벌레 같은 부인. 오늘 아침 국은 영 짜서 못 먹겠더라. 나 염분 수치 과다로 죽이려고 작정했냐? 어제는 또 너무 싱겁다고 맹탕이라고 욕하더니 오늘은 너무 짜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국이 있기는 해? 너는 왜 노력할 생각도 안 하면서 반항부터 하냐? 뒤늦게 온 사춘기야? 성인이면 네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아. 백수 돼서 남편 등골 빼먹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 이걸 확 그냥. 이직할 자리 구할 때까지 잠시만 쉬는 거야. 나도 놀고만 있지는 않는다고. 내 능력 인정해주는 사람들 많아서 이번에는 월급 높여서 이직할 거야. 야, 그럼 드디어 와이프 덕 좀 보겠네.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지? 해외여행 티켓 사서 내 앞에 대령해. 내가 왜? 어머님 칠순이면 당신이 챙겨야지. 내가 여태까지 너 먹여 살린 게 억울해서 그런다. 요리도 더럽게 못하고 내 피만 빨아먹는 너 같은 식충한테도 돈 버는 재주가 있다는 걸 보여줘. 내가 이직 자리 알아보느라 쉬고 있다는데도 그렇게 식충 취급을 해야겠어? 어머님도 그렇고 자기까지 나를 식모 취급하는 거 너무 열받아. 이게 사람 열받게 하네. 내가 진실을 알려줄까? 너는 식모보다 못해. 식모는 돈 주면 먹을 만한 음식이라도 내놓지. 네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수준이야. 전쟁통에 나눠주는 배급 음식보다 더 최악이라고. 자기는 중산층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산 인간이 왜 맨날 전쟁통이랑 비교를 해? 누가 보면 6.25 전쟁 때 태어나서 굶고 산 사람인 줄 알겠어. 네가 하는 음식이 딱 그 수준이라 보자마자 그런 게 생각나는 걸 어떡하냐? 내가 너라면 남편한테 그딴 음식 먹이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는 없을 텐데. 제가 남편한테 해주는 음식이 결코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매일 새로운 반찬에 남편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줘도 사소한 걸로도 트집 잡고 사람을 못 살게 굴었어요. 제가 헬스장을 잠시 쉬는 동안 확실하게 깨달은 건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리고 만만하니까 집안에서 식모살이처럼 부려먹으려다가 제가 생각만큼 음식 솜씨도 좋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자 돈 못 번다는 핑계로 저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자기 일주일 동안 휴가 써.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칠순이잖아. 자기랑 어머님 놀다 오라고 내가 비행기표 사놨어. 네 돈으로 샀지. 내 돈 건들면 죽는다고 했다. 당연히 내 돈으로 샀지. 내가 큰 곳으로 옮긴다고 했잖아. 오늘 새 헬스장으로 옮겼는데 월급 꽤 늘었어. 아싸, 나도 드디어 마누라 덕 보면서 놀고 먹는 건가? 어디로 가는 티켓 샀는데? 프랑스 파리. 자기랑 어머님이랑 파리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며. 에펠탑 보면서 파리지행 흉내 좀 내고 와. 너 웬일로 이렇게 센스가 있냐? 이제 사랑스러운 내 마누라답네. 진작에 나한테 잘할 것이지. 다음 주 수요일 비행기니까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려줘. 인천공항으로 오시면 된다고. 야, 그럼 나 쇼핑하게 100만 원만 보내줘봐. 파리 가는데 후줄근한 옷 입고 갈 순 없잖아. 100만 원? 그래. 기분인데 입금해줄게. 우리 마누라 최고다 최고. 오늘 저녁은 프렌치 코스로 차려놔라. 스테이크도 굽고 미디움 레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시 굽게 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지 뭐. 오늘부터 출국날까지 프렌치 풀코스로 매일매일 차려줄게. 아주 환상적인 여행이 될 거니까 꼭 기대하고. 나랑 엄마랑 지금 공항인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 티켓 보내줘. 여기 있어. 오케이. 이게 뭐야? 키예프가 어디야? 파리 공항 이름이냐? 수도 이름인데 맨날 엘리트라고 자랑하더니 이것도 몰라? 프랑스 수도는 파리잖아. 키예프가 뭐야? 잠깐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잘 다녀와.
내가 어머님 칠순 여행으로 특별히 준비한 티켓이니까. 여기 전쟁 중이잖아. 너 돌았냐? 여기를 엄마랑 내가 어떻게 가? 너 전쟁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맨날 전쟁통 피난민 타령하잖아.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가서 쭉 살고 영원히 돌아오지 마. 내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는 피난민 배급 음식도 직접 받아보시고. 너 미쳤어? 그렇게 위험한 곳에 날 보내겠다고 엄마 칠순에 이직거리를 해? 남편이 전쟁 난 곳 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네가 그런 곳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전쟁통 음식이 내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며. 참고로 편도 티켓이니까 아예 가서 짱 박혀 살아. 그 티켓은 제가 포토샵을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받아온 가짜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어차피 출국 못할 걸 알았기에 돈 한 푼 안 쓰고 한 방 먹여준 셈이죠. 당연히 남편은,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칠순 다 망쳤어. 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식모살이 하다가 돌아버렸냐? 이런 짓을 벌였을 때는 각오가 되어 있겠지? 우크라이나 안 갈 거면 와서 도장이나 찍지 그러냐. 개찌질한 인간아. 엄마 얘 뭐 잘못 먹었나 봐. 지 주제에 이혼을 하재. 너 이혼하면 먹고 살 수는 있고 젊은 애 데려다가 식모살이 좀 시키려고 했더니 그걸 못 참고 요즘 애들은 저렇게 성급해서 문제라니까.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어디 가서도 성공 못해.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알았어. 네가 그렇게 힘들면 반찬수 하나 줄여줄게. 됐지? 나 진짜 선심 썼어. 됐으니까 그냥 이혼해. 나 너랑 같은 밥상에 앉아있는 상상만 해도 토 쏠려. 기름기 잘잘 흐르는 돼지 주제에 툭 하면 지가 전쟁 난민이래. 너 하나뿐인 서방한테 말이 좀 심하다? 어리고 몸매 좋아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꼴값 하시네. 나 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 너 같은 식충이는 평생 엄마한테 들러붙어서 사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나도 이제 다 큰 아들 밥 차려주기 힘든 나이야. 네가 결혼했으면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냐. 공짜로 니네 아들 밥 해줄 정신 나간 여자 이 세상에 없으니까 돈 들여서 식모를 부리세요. 역겨운 인간들. 퇴퇴. 사실 저는 저번 직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바로 우크라이나행 비행기 티켓 사건으로 복수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몸매 좋은 여자를 놓치기 싫다는 역겨운 이유를 대며 이혼을 거부했고 저는 그 모든 대화를 캡처하여 이혼 소송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돈과 밥에 환장한 식충이 남편에게 위자료로 돈이라도 뜯어내니 그나마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찾는 회원들이 많아져 저희 커리어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떠올라 혼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한번 낮아진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익명의 시청자들에게 털어놓으니 그래도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과 같은 자신감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딸의 혈액형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알지 못했을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외도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와이프와 저희 아이, 그리고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친아빠나 다름없는 아버지가 있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저와 저희 부모님의 사연을 이곳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들, 나 5천만 원만 빌려줘. 엄마가 그 돈이 왜 필요해요? 나 보이스 피싱 당했어. 내 돈 대출받아서 뜯긴 거라. 당장 갚지 않으면 나 신용 불량자 돼.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요? 제가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시끄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5천만 원 입금해. 지금 당장 안 보내면 네 엄마 죽는다는 것만 알아. 저희 부모님은
10살 때 이혼하셨고 저는 그 후로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매우 부유한 편입니다. 엄마는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제가 성인이 된 후로는 저에게도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엄마, 내 돈 5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구만 5천만 원은 뭔 개소리야. 저번에 보이스 피싱 당했다면서 제 돈 빌려가셨잖아요. 하도 급하다길래 빌려줬더니만 왜 그 후로 갚는다는 말이 없어요? 연병 있고 살려고 했더니만 너 때문에 또 생각났잖아. 그 미친 사기꾼 새끼. 보이스 피싱 사기범 말이에요. 그놈 잡았어요? 보이스 피싱에 뜯겼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딴 년이랑 살림 차렸어. 천벌을 받을 것들. 내 돈을 엄마 남자친구한테 가져다 줬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남 연애사에 신경 꺼. 네 아빠랑 살더니 잔소리만 늘었어. 두 분 이혼하셨으니까 저도 엄마 인생에 관여 안 하고 싶죠. 근데 제 돈 가져가서 안 갚은 게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저 그 돈 대출 받아서 드린 거라 얼른 갚아야 한다고요. 자식 새끼 낳아봐야 소용없다더니 돈 많은 아빠랑 살면서 엄마한테 그것도 못해줘. 천하의 불효막심한 새끼. 네 아빠랑 둘 다 한강물에 코 박고 되져라. 그게 엄마가 자식한테 할 소리예요? 남자 새끼가 인생을 좀 대범하게 살아. 그깟 5천만 원에 엄마한테 지랄하지 말고. 저희 엄마는 제가 봐도 구제불능 인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엄마랑 연을 끊고 살라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과 와이프의 임신이라는 큰 이벤트를 겪으면서 저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우리 이제 부모가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잘할게. 고마워 자기야. 우리 좋은 부모가 되자. 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자기 계속 아이 기다려왔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준비도 많이 했잖아. 내가 봤을 때 자기는 걱정이 너무 많아.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도 알잖아. 어렸을 때 엄마 없이 자란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 자기 10살 때 부모님 이혼하신 거 말하는구나. 응, 보통의 엄마라면 자식을 데려가고 싶어 할 텐데 우리 엄마는 나놓고 갈 테니까 위자료나 두둑하게 달라고 하신 분이야. 아버님께서 워낙 경제력이 좋으시니까 자기가 아버님 밑에서 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건 그렇지. 아버지 사업이 그때도 잘 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는 날 괴롭히는 정도가 너무 심해. 엄마라서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나도 지쳐가나 봐. 어머님이 경제 사정이 많이 힘드신가 봐. 예전에 보이스 피싱 당한 적도 있으시다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보이스 피싱 당해서 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5천만 원 보내줬더니 그걸 그 당시 만나던 남자한테 줘버렸더라고. 당연히 돈도 못 돌려받고 남자한테도 차였지. 내 엄마지만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아버님 정도 재력이면 위자료로 꽤 많이 주셨을 텐데. 아버지가 준 위자료는 진작 날려먹었고 돈 안 주면 개망신 당할 거라고 협박해서 받아간 것만 억대가 넘을 거야. 아버지는 내 얼굴 봐서 엄마한테 모질게는 못하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야. 에이 무슨, 내 가정 환경이 이렇게 복잡한 걸 알면서도 나를 받아준 당신이 더 대단하지. 우리 이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잘하자.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면 자기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나 정말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까 더 이상 엄마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 한 번만 더 나한테 돈 요구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그래도 와이프의 임신 소식은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라는 인간은 그 기회를 붙잡아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와이프 일한다고 했지. 네, 아기 낳고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해요. 너 그럼 나한테 매달 300만 원씩 입금해라. 제가 걸어다니는 ATM으로 보이세요?
내 말 좀 들어봐. 네 와이프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셔서 고아라며. 니네 둘 다 직장 다니는데 그럼 애는 누가 보니? 나라도 나서서 봐줘야지.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고 엄마한테 맡길 생각 없어요. 둘 다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애를 키워? 네 아빠가 너한테 그 정도 돈도 안 주면서 부려먹니? 그 인간 그렇게 쪼잔하게 살 거면 얼른 뒤지라고 해라. 제 월급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요. 아버지가 쪼잔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엄마 잘못 때문에 이혼한 건데도 위자료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깟 위자료 말고 그 인간 회사나 달라고 할 걸. 이혼하고 나서 니네 아빠 사업 갈수록 잘 된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배가 아팠던지.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자식이 있는 한 부부는 이혼해도 영원히 남남일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못 주겠으면 네 아빠 구슬려서 나한테 손주 양육비 보내라고 해라. 자기 자식도 못 키워서 놓고 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손주 키운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양육비만 주면 내가 제대로 케어해준다니까. 응. 그만해요. 저 떼놓고 나가셨으면서 아직도 저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세요? 너는 닥치고 엄마 말이나 들어. 그 인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갑자기 아버지 건강은 왜 궁금하세요? 그 인간 콱 뒤지면 그 회사 네 거잖니. 그럼 지분 절반은 엄마 줄 거지. 아버지 건강하시고 엄마한테 갈 지분 없어요. 계속 돈 얘기할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엄마에게서 오는 연락을 당분간 차단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엄마라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을 텐데 제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와이프와 우리 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예쁜 딸을 낳았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A형 아냐? 응, 맞아. 자기랑 똑같은 A형. 근데 우리 딸이 왜 AB형이지? A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이나 O형 아이만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검사를 잘못한 거 아냐? 신생아 혈액형 검사는 부정확하기는 하대. 그래도 좀 불안하다. 혹시 아이가 바뀐 거면 어떻게 해? 자기 혈액형은 정확해. 예전에 했던 혈액형 검사는 가끔 틀리게 나오기도 한다며. 나는 애 낳기 전에 검사 여러 번 해서 정확해. 자기야말로 성인 되고 나서 혈액형 검사 해본 적 있어? 모르겠어. 기억이 아예 안 나. 내가 워낙 병원도 안 가고 그런 거 유심히 본 적이 없어. 그럼 이참에 검사 제대로 받아보는 게 어때? 혹시나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뀐 걸 수도 있으니까 친자 검사도 해보고 말야.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와이프는 자기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와이프를 믿었습니다. 만약 병원 실수로 아이가 바뀐 거라면 큰일이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난 저희 부부는 부랴부랴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 나왔어. 우리 딸이 확실하대. 근데 이거 봐봐. 정말 다행이야. 아이가 바뀐 건 아니구나. 근데 이게 뭐지? 내가 B형이야? 그래, 바보야. 자기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으면서 괜히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자식일까봐 걱정했잖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서 다행이잖아. 나는 A형, 자기는 B형. 우리 딸은 A형. 우리 엄마가 O형, 아버지가 A형이란 말야. 잠깐만. A형이랑 O형이면 B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 와, 나 미치겠네. 이게 무슨 일이지? 뭔가 잘못됐을 거야. 옛날 어르신들도 혈액형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은근히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은 적이 있어서 정확해. 아버지 혈액형은 틀릴 수가 없어. 그럼 어머님 혈액형을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네. 좀 알아봐야겠어. 사실 저는 10살 이후로는 엄마랑 함께 산 적이 없어서 엄마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면 순순히 말할 사람이 아니기에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건강검진을 시켜준다고 해서 병원으로 불러 혈액형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서 받아왔어요. 파일 전송해 드릴까요? 나는 눈 아파서 보이지도 않는다. 네가 읽어보고 뭐라고 써있는지 알려줘. 나 건강하다고 하지. 엄마 혈액형이 O형 맞네요. 웬 뜬금없는 소리야. 너네 말 좀 들어봐. 내가 요즘 네 아빠 빨리 뒤지라고 부적 좀 쓰려고 하는데 너 가진 돈 좀 있지? 사실은 저희 딸이 저랑 와이프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서 얼마 전에 친자 검사를 했어요. 친자 검사라니. 와이프는 A형, 저도 A형인데 저희 딸이 AB형인 게 좀 이상해서요. 혈액형 검사는 가끔 틀리게 나오기도 한다더라. 그걸 갖고 친자 검사한 건 너무 오바야. 그래도 해보길 잘했어요. 친자 검사 결과 제 자식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 이제 이쁘게 키우면 되겠네. 엄마는 피곤해서 이만 쉴게. 나중에 톡하자. 아버지가 A형, 엄마가 O형인데 내가 B형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뭘? 얼른 진실을 말해. 이 추잡한 노인네야. 당신 바람나서 날 낳은 거지? 너 혈액형 검사 맹신하지 마. 살면서 혈액형은 계속 바뀌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엄마를 의심해. 혈액형이 안 맞는데도 발뺌하겠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랑 아버지랑 친자 검사 해보는 수밖에. 안 돼. 너 미쳤어. 네 아빠가 알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대로 조용히만 지내면 그 회사 다 네 거야. 당신이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날 낳은 사실 인정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네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줘. 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쪼잔한 인간이 그동안 지가 키운 자식이 친자식 아닌 거 알면 어떻게 될지 너 몰라. 그래도 그걸 어떻게 속여?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네 아빠도 이제 늙었어. 네가 그 인간 외동아들이잖아. 네 아빠 죽으면 그 알토란 같은 회사 물려받아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나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지만 네 아빠한테 말해선 안 돼. 당신 정말 파렴치한 인간인 거 알아? 나 키워준 아버지한테 그렇게는 못해. 흥분을 가라앉히고 딱 한 번만 생각해봐. 나 쫓아낸 그 인간이 너라고 못 쫓아낼 것 같아. 자꾸 아버지가 당신 쫓아냈다고 하는데 말은 바로 하시지.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나한테까지 주사를 부리니까 아버지도 못 참고 이혼한 거야. 그게 쫓아낸 거지. 네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아는 순간 너 호적에서 파이는 거 시간 문제라고. 호적에서 파여도 내가 파이는 거니까 신경 꺼.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열받고 억울해. 당신한테 몇 억씩 갖다 바친 아버지가 제일 불쌍하고. 혁수야, 제발 한 번만 참아. 너만 입 닫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이내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제가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웠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운 정이 무서워서 감히 친자 검사는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차라리 진실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친자 검사는 해봐요. 제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면 어떡해요. 사실 친자식이 아닌 게 분명해요. 혈액형이 안 맞잖아요. 나는 필요 없다. 검사할 거였으면 너 어릴 때 진작 했겠지.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엄마한테 평생 쏟고 사신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자식이 아닌 걸 알면서 절 아버지에게 두고 이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널 놔두고 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데. 지금 내가 겁나는 게 뭔지 알아? 뭐가 겁나세요? 네가 엄마랑 친부 찾아서 가겠다고 떠나는 거. 그거 말고는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아버지는 한 명이에요. 다른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됐다. 친자 검사할 생각 없어. 너는 내 친아들이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 엄마라는 인간은 끝까지 저한테 아버지를 속이라고 했어요.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냐.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 내 잘못이지. 이건 전부 다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안 돼요. 저는 못 참아요.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혼할 때 아버지한테 위자료 받아가 놓고 그 돈 다 어디다 썼는지 저만 보면 돈 달라고 난리라고요. 너한테까지 돈 달라고 했어? 얼마 전에는 나한테 연락 와서 강남에 집을 사달라고 하더라.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내 딸 맡아서 키우기로 했다면서 애 키우려면 강남 학군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야. 강남 아파트 내놓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그거 다 녹음해놨어. 아빠한테 돈 뜯고 나한테 돈 뜯고 이제는 제 딸까지 이용해서 돈 뜯으려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대로 끌려다니다간 제 가정까지 망가질 것 같다고요. 너 어릴 때야 나 혼자 참으면 그만이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네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 그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해서 뜯어간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혁수야, 나는 네 친엄마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랑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요. 그 인간이 나 못 살게 굴면 너라도 옆에서 말렸어야지.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러려고 이혼할 때 나 떼놓고 오신 거예요. 당신 필요할 때 나 이용하려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인간 재산이 얼만데 이깟 푼 돈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 돼. 재산이 얼만지 뭐가 중요해. 이혼했으면 남남이지. 이날 이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나랑 아버지 찾아와서 돈 뜯어갔잖아. 알았어. 내가 다 사과할게. 돈 돌려달라는 소리만 하지 말아줘. 이미 다 쓰고 없어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니? 당신이 나랑 아버지에게 포건한 녹음 파일 전부 갖고 있어. 바람나서 낳은 자식 던져놓고 이혼한 사실까지 증거로 내밀면 당신 인생 끝장나는 거 알지? 우리가 고소하기 전에 돈 내놓고 꺼져. 나 지금 걸린 소송도 해결 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또 무슨 짓을 했길래 소송을 당해? 그게 만나는 남자가 가정이 있었거든. 그 부인년이 악독하기가 짝이 없어서 글쎄 나한테 소송을 걸었지 뭐니. 유부남이랑 연애하다가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 당신 진짜 최악이야. 나랑 아버지한테 뜯어간 돈 내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라는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동정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 엄마가 불쌍한 게 아니라 엄마랑 엮여서 가정이 파탄난 그분들이 더 불쌍했어요. 엄마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엄마는 어딘가로 잠적해버렸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로 저와 아버지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는 말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저 역시 날이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피가 안 섞였더라도 친부모는 아버지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10년 연애 후 결혼한 남편과 지금은 사정상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이유는 끔찍한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늘 순조롭게 헤쳐나갔어요. 그러나 그런 저희 부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을 다시 가볼까?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데 자연 임신이 쉽지 않으니까 시술 쪽을 생각해보자. 어때? 그게 사실 이런 거 따지는 거 좀 웃기긴 한데 누나가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임신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누나네 임신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어때? 티는 안 내도 마음이 조급할 텐데 우리까지 먼저 임신하면 누나가 힘들까봐.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임신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막말로 우리라고 뭐 임신이 쉬워? 당신도 그때 병원 가서 들었잖아. 기형정자가 많다고. 나도 난자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고 시험관 권유하셨잖아. 지금 우리가 누구 사정 봐줄 때야? 우리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래도 될까 말까인데 누가 누굴 기다려? 아니, 난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누나가 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오랫동안 봐왔잖아. 누나가 결혼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했지만 매형이랑 같이 산 건 3년이 넘어. 근데도 아이가 안 생긴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누나도 시험관 했지만 그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 하고, 솔직히 너는 누나보다 젊고 아직 기회가 많잖아. 물론 기다리자고 말한 건 내 실수야. 미안해. 그렇지만 조금만 천천히 갖자는 거야. 정말 서운하네. 내가 당신 아내인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누나 생각만 하는 거 참 그렇네.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싶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지금 우리도 임신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 나만 조급해? 그래, 알겠어. 그럼 시험관 해보자. 너 말이야, 혹시 시험관 시술인가 그거 시작했니? 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너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무슨 시험관 시술이야? 자연 임신 시도는 해봤니? 내가 그때 너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 너네 1년 전만 해도 피임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시술이야? 아, 그게 어머님. 병원에 가보니까 오빠 몸속에 기형정자가 많대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시험관을 권유해주기도 했어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우리 주용이 정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너 참 웃긴다? 정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형정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정자가 없는 건 아니잖니. 근데 왜 노력도 안 해보고 무작정 시험관 시술을 하니? 시험관이 뭐 좋은 줄 알아? 결국 너만 고생이야, 알아? 그쵸. 고생인 거 아는데 아이는 빨리 갖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관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꽤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다고 하니 마음이 조급해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까지 애를 빨리 가지려는 이유가 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애를 늦게 갖고 싶어서 난리인데 넌 왜 그렇게 급하니? 혹시 빨리 애기 낳고 일 쉬려고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냐?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어머님한테 좀 서운하네요. 솔직히 형님보다 애기 먼저 낳을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요. 저도 형님 마음고생 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 역시 상황이 좋은 게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임신을 미루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러세요? 임신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같이 못 가는 거야? 초반에는 같이 잘 가주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네. 나도 바빠서 그렇지 뭐. 그러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애를 낳으려고 해. 정 힘들면 멈추던가. 무슨 소리야. 한시가 급한데 1년에 총 3번 채취하고 3번 이식했는데 소식이 없잖아. 여보 어쩌면 좋아. 나 임신했어. 7차 만에 드디어 우리 성공했어. 병원 갔다 왔는데 쌍둥이래. 아, 정말? 와, 쌍둥이라니 고생했어. 이번 이식은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드디어 임신을 했어. 그래, 정말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근데 부모님한테 말하면 누나도 알 텐데. 그래도 말해야겠지? 당연하지.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데. 근데 당신 이 와중에 또 누나 생각만 하는 거야? 시부모님 입장이 되고 손주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 낳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도 아들이고 핏줄인데 왜 자꾸 눈치를 봐?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아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간다고 말씀드려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얘, 임신한 건 뭐 축하는 하는데 쌍둥이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애를 봐줄 사람도 없잖아. 한 명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둘이라니. 막막하다 막막해. 그럼요, 뭐 안 될 거 있나요? 어떻게든 해야죠.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죠,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임신 중기쯤 됐을 때 배가 너무 나오고 몸이 힘들어서 결국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후 태교를 하며 쉬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매 쌍둥이가 건강하게 품으로 와줬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서 시모가 가끔씩 육아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육아 너무 힘들지 않니? 내가 자주 못 가지만 가끔 가서 봐주는데도 힘들더만. 힘들긴 한데 어머님이 가끔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잠을 못 자는 게 버겁긴 하지만 뭐 애기들 키우는 집이 다 그렇죠. 네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우리 딸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 얼마 전에 시험관 했는데 또 잘 안 됐나 봐.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너무 힘들잖아. 정말 눈물이 다 나는구나. 어휴. 알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서 많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보다 모른 척 기다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주치의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기는 온다고 했어요. 형님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꼭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즘 이 집에서 아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어쨌든 핏줄이잖아.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잖니? 네가 좀 은혜를 베풀어주면 안 될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손주를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래. 우리 딸도 이쁜 애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지. 너네 형님한테 큰애를 입양하면 어떨까 해서 평생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라 항상 볼 거잖니. 어머님, 지금 농담이시죠? 아무리 농담이라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입양이라니요. 제가 버젓이 있는데 형님 애는 형님이 직접 낳아야죠. 기가 막히네요, 정말.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기적인 년, 둘이나 있으면서 하나 주는 게 어때서 그러는 거니?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년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형님한테 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주겠다고 해요? 어머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당장 일할 시터 구하고 있어. 보니까 빨라야 일주일 뒤에나 온다고는 하는데 예약을 해뒀어. 아휴, 나도 통화했는데 엄마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그냥 속상하니 하는 말이지. 며칠 뒤 독박 육아를 하며 지내다 보니 밤에 잠 한숨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첫째를 안고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죠. 순간 첫째 으잉 하는 소리에 잠이 깼고 동시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온 건가 해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큰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침대가 텅 비어 있었죠. 깜짝 놀라 바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저예요. 혹시 저희 애 데리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애를 데리고 있어? 어머님이 저희 애를 훔쳐가셨어요. 얼마 전 형님에게 저희 애를 입양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애를 데려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요? 웃기지 마세요. 저한테 형님이 애 못 낳는 거 불쌍하다고 제 애가 둘이니까 입양해주자는 개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그 말하고 애가 없어졌다고요. 100일도 안 된 애가 혼자 걸어서 나갔겠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 훔쳐갔어.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데려와, 당장.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애를 어떻게 훔쳐가. 나 지금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고 우리 아파트랑 주차장 CCTV 확보해준다고 했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당신 정말 왜 그래? 이봐, 연락 왔고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님이 우리 애 안고 가는 모습도 찍혔고 절대 아니라던 형님이 기다리고 있더라. 당장 애 데려오라고. 미친 것들 아니야, 정말.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지금 가고 있어. 주용이랑 같이. 근데 동서 딱 하루만 같이 있게 해주면 안 돼? 세상에 이 예쁜 아이랑 어떻게 헤어져. 당신 그거 범죄야, 알아? 그리고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정신병원 가서 치료나 받아, 미친 것들. 시댁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남편이 가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현관문 밖에서도 저희 애를 안고 놔주지 않으며 울부짖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3일이 제게는 3년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고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울부짖는 형님을 향해 도둑년아라고 소리치며 애를 데려왔어요. 여보, 나한테까지 왜 그래? 나는 정말 이럴 줄 몰랐다고.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치가 떨리고 소름이 다 끼쳐. 2번 다시 애들 볼 생각 말라고 해. 그나마 당신이랑은 정이 있으니 이혼을 바로 안 하는 것뿐이야. 난 친정 가서 애들 키울 거니까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이혼은 절대 안 돼, 여보. 어? 각 썼어. 당신이랑 애들 따로 만날 때 절대 당신네 가족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앞으로도 평생 보여주지 않을 거야. 여전히 형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게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안쓰럽고 안타까웠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죠. 너무 역겹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못하겠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왕래하며 살고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긴 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저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가게 주인과 손님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혼하여 남남이 되었답니다. 저와 남편이 만났다가 헤어진 스토리를 아는 지인들이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보라고 추천해 주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털어놓고 후련하게 그 기억을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꽃다발 드린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손편지도 넣어놨는데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편지 잘 읽어봤어요. 성함이랑 번호도 남겨주셨길래 안 그래도 감사하다고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항상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꽃을 사버렸어요. 실례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라니요. 별 말씀을요. 오늘 주신 꽃 너무 향기가 좋네요. 가게 하면서 손님한테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거짓말이시죠?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선물이 처음이라니 말도 안 돼요. 지나가는 모든 남정네들 마음을 홀리고도 남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다음에 오시면 항상 주문하시는 크랜베리 스콘 서비스로 드릴게요. 제가 주문하는 메뉴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다음번에 가면 제 이름도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상현 씨라고 꼭 불러드릴게요. 저는 20대 때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만 하느라 남자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채로 30대를 맞이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자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남자를 만날 기회도 시간도 찾아오지 않아서 더욱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 손님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매번 센스 있는 선물과 손편지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저희는 만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자기야, 잠깐 어디 나갔어? 나 가게 끝나고 왔는데 자기가 없네. 나 지금 엄마 집에 있지? 가게 끝나고 우리 같이 심야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우리 약속한 거 잊은 거야? 영화는 내일 봐도 되잖아. 자기 늦게 들어오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엄마 혼자 있는데 무섭다고 하길래 여기로 왔지. 하하. 자기가 결혼했으니까 앞으로 어머님 혼자 지내셔야 하는데 그때마다 혼자 계셔서 무섭다고 하면 거기로 달려갈 거야? 오늘 잠깐 정전이 돼서 무섭다고 나 부르신 거야. 어두운 집에 엄마 혼자 계시다는데 그럼 모른 척하는 게 맞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랑 한 약속이 있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 댁에 가 있으니까 속상해서 그랬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지 자기도 다 알잖아. 그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님 젊으실 적에 이혼하시고 자기 하나만 바라보면서 힘들게 사셨던 거 나도 알지. 오늘 자기랑 영화 볼 생각에 들어서 집에 왔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 미안해.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야 해. 이럴 때 보통 며느리 부르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엄마는 자기 안 부르고 나만 부르시잖아.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 없는데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내가 언제 어머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 어머님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바로 출근할 거니까 나 기다리지 마.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어때? 나도 자기 없는 깜깜한 집에 혼자 있는 거 외롭단 말이야. TV 큰 거 있잖아. 그거 틀고 거실에서 자. 그동안 엄마랑 대화를 너무 못해서 자기 전까지 할 이야기가 한 보따리야. 자기 전에 대화하면서 잠드는 거는 부부가 할 일 아니야? 늦더라도 집에 오면 안 될까? 자기랑 나는 내일 얘기해도 되잖아. 내가 자꾸 자기랑 톡하니까 엄마가 한 소리 하신다. 내일 연락할게. 나 아무래도 다니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왜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대.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사실 거라고 엄마 옆을 지켜줘야 한대. 어디가 편찮으신데? 지금 입원하셨어?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다시 집으로 왔어. 아무래도 엄마 혼자 나 키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혼자 계시면 눈물만 흘리셔. 어떡해. 자기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나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엄마는 내 세상의 전부인데 이렇게 엄마 가버리고 나면 너무 후회가 클 것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어. 꼭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어? 잠시 휴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회사에 물어봤는데 1년 휴직은 안 된대. 그 정도 쉬려면 퇴사해야 한대. 1년이나 쉬려고? 그동안 우리 생활비는? 우리 아파트 전세금도 전부 대출이잖아. 딱 1년만 쉬고 다시 일자리 구할게. 나 아직 32살이라 젊어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죽는 날까지 후회돼서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라. 응? 그럼 딱 1년만 쉬고 다시 취직하는 거지? 당연하지. 1년만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럼 나 아무런 후회도 없을 것 같아. 자기야, 어디야? 나 요즘 가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안일까지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청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가게 일이 뭐가 힘들어? 자기는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돈 벌겠다고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해놓고 왜 나한테 짜증이야? 그거야 자기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시작한 거지. 원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할 생각 없었어. 마침 온라인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자기 도와준 셈이네. 나 아니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 아냐.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와서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집안일 좀 해. 나 지금 서울 왔는데. 뭐라고? 갑자기 서울은 왜? 엄마가 호캉스 하고 싶대서. 지금 망고 빙수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다. 내일은 놀이공원 갈 거고 내일 모레 집에 갈게. 나한테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자기 제정신이야? 당장 집에 들어와. 자기 왜 그래? 누가 들으면 내 연녀랑 바람 피다가 들킨 줄 알겠네.
나 엄마랑 온 거야. 아무리 엄마여도 그렇지. 자기랑 나랑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랑 보내는 시간보다 어머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엄마 치료차 서울 온 거고 싸구려 숙소 묵으면 엄마 불편할까봐 호텔 온 거야. 놀이공원은 엄마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 계획했던 거고 이런 것까지 자기 잔소리 들으면서 해야 해? 우리 엄마 서울에서 치료도 못 받고 죽으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아니, 아까는 치료 때문에 간 거라는 말이 없었잖아. 자기 왜 이렇게 나 눈치 보게 만들어? 엄마 가시기 전에 마지막 효도하는 것도 자기 허락받고 해야 해. 나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기 말로는 어머님 자꾸 얼마 못 사신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무리 봐도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의사야? 의사가 그렇다는데 자기가 왜 그걸 의심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서 그러지. 자기 힘든 거 나도 이해해. 근데 1년만 나 좀 내버려두라. 우리 약속했잖아. 가게가 그렇게 힘들면 알바생이라도 뽑아. 다들 사람 써가면서 일하는 거야. 알겠어. 저는 혼자서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금까지 책임지느라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남편 말대로 가게 일을 도와줄 알바생을 고용했고 그렇게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미연 씨,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지만 제가 일할 때는 주방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만드는 디저트류는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어서 누가 주방에 들어오는 거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제 뒤에 서 계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뭐 좀 여쭤보려고 들어갔다가 사장님 일하시는 모습이 멋져서 잠시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해요. 그런데 제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주의할게요. 새로 뽑은 알바생은 과하게 열정적인 직원이었어요. 자주 주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거슬렸지만 젊은 사람들 특유의 제멋대로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저랑 성격이 잘 맞아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갑자기 내 카드에서 왜 100만 원이 빠져나가지? 자기가 이거 결제한 거야? 다음 주에 엄마랑 제주도 가서 2박하고 오려고. 엄마가 제주도 받아보면 앓던 병이 싹 나을 것 같대. 2박에 100만 원? 나랑도 이런 비싼 숙소 가본 적 없잖아.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해? 성숙이라 그런가? 난 별로 비싸다고 생각 안 했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쉬는 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내가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엄마 죽기 전에 놀러 다닌다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 제주도 다녀오면 같이 하와이도 갈 건데. 하와이? 거기 내가 신혼여행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잖아. 하와이 비싸다고. 나중에 돈 모으면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 신혼여행도 동남아 다녀온 거 잊었어? 그런데 거기를 어머님이랑 가겠다고? 자기는 우리 엄마 힘들게 살아온 건 생각 안 해? 우리 엄마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나 낳고 살았어. 자기랑 나는 나중에 충분히 갈 기회 많지만 엄마는 이번 한 번뿐이라고. 나한테도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었어. 나랑 갈 때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하와이 여행이 어머님이랑 갈 때는 안 비싸다고 느껴져? 자기가 쓰고 다니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생각도 안 나? 자기 진짜 치사하다. 지금 내가 자기 돈 쓰고 다닌다고 그렇게 생색내는 거야? 난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내가 돈 벌고 자기가 1년 쉰다고 했어도 자기가 내 돈 쓰는 거 절대 뭐라고 안 했을 거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가지겠어. 자기랑 나랑 둘이서 가지도 못했던 비싼 여행지를 나 혼자 홀라당 가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자기랑 나랑은 나중에 또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랑만 여행 다닐게. 됐지? 저는 솔직히 이때부터는 남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뭔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 남편과 시어머니를 각각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려준 얘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장님, 일전에 의뢰하신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저희 남편 역시 바람이 난 건가요? 아니요. 남편분은 시어머니 외에는 딱히 만나는 분도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분은 시어머니 쪽인데 젊은 여성분이랑 자주 만나시더군요. 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인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왜 저희 알바생이랑 있는 걸까요? 제가 가까이 앉아서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레시피 같은 걸 연구하던데 혹시 짐작 가는 일 없으세요? 레시피를요? 그 알바생이 과도하게 열정적이라서 제가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데도 자꾸 들어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사장님 가게 레시피를 빼돌리려고 알바생을 심었을 가능성은요? 그 알바생이 처음 면접 볼 때도 대답을 굉장히 잘하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럼 점점 더 수상한데요. 혹시 시어머니랑 가게 분점 같은 걸 논의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가게 자리도 자주 알아보러 다니던데 모르셨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 들어보니 콕 집어서 디저트 가게 차릴 거라고 알아보고 다닌다던데요. 그럴 리가요. 제가 디저트 가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왜 똑같은 가게를 차리겠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 사장님 가게 레시피 빼내서 똑같은 가게 차릴 생각인 것 같아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자주 만날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죽고 못 사는 사이여서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었고 시어머니도 저를 딱히 오라고 부르신 적은 없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편분이라는 사람 지금은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시어머니랑 놀러 다니고 있던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찜찜한 구석이 있을 테니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뭔가에 떠밀리듯이 저에게 접근하고 결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도 저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으니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게를 보고 돈 때문에 접근했다가 점점 제 수입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 저희 가게의 운영 비법을 빼내고 저를 버리려고 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하와이는 어떠세요? 여기는 아주 천국이구나. 여기 진짜 짱이야. 엄마랑 오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엄마랑 결혼하지 나랑 왜 결혼했어? 내 돈이랑 레시피 빼돌리려고 네 엄마가 나랑 결혼하라고 시켰니? 자기 무슨 말이야? 아가, 무슨 화나는 일 있니? 우리 가게에 알바생 심어두고 내 레시피 빼돌리려는 거 다 알아 이 사기꾼들아. 아가, 이건 전부 오해야. 처음에는 내 돈만 빼먹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 가게도 탐났냐? 알바생 시켜서 내 가게 레시피 알아내려고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레시피? 너는 네 엄마가 어떤 인간인 줄도 모르고 무슨 일을 꾸미는 줄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냐? 그런 거 아니거든. 엄마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아가, 뭔가 단단히 오해한 모양인데 우리 한국 가면 오해가 풀릴 거야. 그러니까 한국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꾸나. 한국 오면 만날 일 없어요. 오늘 전세집 뺐고 짐은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돈 내고 찾아가든지 말든지. 집을 빼다니? 우리 신혼집인데 그걸 왜 자기 맘대로 빼? 신혼집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집에서 잔 날보다 네 엄마 집에서 잔 날이 더 많잖아. 우리가 부부이긴 했냐?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너 혼자만의 추측으로 그렇게 맘대로 집을 빼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내 마음이지. 이전 셋집 대출금도 그동안 나 혼자 다 갚았어. 당신 아들한테 권리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엄마가 오해라고 하잖아. 일단 들어볼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 빼고 하와이 여행 와서 혹시 화가 많이 난 거니? 네 기분이 그렇다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네 맘대로 전세집 뺀 것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상현이랑 잘 살아보도록 해라.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거야? 한국 오면 바로 이혼할 거야. 알바생 심어서 레시피 빼돌리고 아예 가게까지 보러 다녔다며? 이 비열한 인간.
가게를 보러 다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난 처음 듣는 소리야.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봐. 아가, 그건 다 오해야. 내가 너 몰래 2호점 차려주려고 한 거야. 돈도 없어서 내 돈으로 여행 다니는 인간들이 무슨 돈으로 2호점을 차려줘? 이쯤 되면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양심도 없고 반성도 모르는 사기꾼들아. 당장 내 인생에서 사라져. 저는 그 인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충실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여행을 다닌 점 등이 고려되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통쾌했던 건 그 인간들의 말로였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제 가게랑 똑같은 메뉴를 파는 디저트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거든요. 멀리서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가게에 있더군요. 저는 한동안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메뉴를 도용한 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 어깨너머로 배운 레시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그 가게는 2달도 못 버티고 사라졌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로 가게를 차렸다가 보증금도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사기꾼 기질을 가진 전 심오와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전 남편은 지금쯤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조금이라도 반성했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